안녕하세요. 이승훈TV의 이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전에 스트리밍으로 인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던 하다가 말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입니다. 교재 616페이지 압력 손실하고 정합 평형 이 부분을 차례차례 이 PPT 없이 바로 뭐냐면 교재로서 속강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교재 616페이지를 펼치십시오. 교재 616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616페이지입니다. 이게 역광이 돼가지고 제대로 뭐냐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재를 토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여기에 지금 뭐냐면 제가 이제 필기 판서 형태로 이제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중요한 부분은 뭐 제가 이제 교재를 보고 같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설명할 부분은 화면에다가 제가 이제 판서를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압력 손실하고 정합 평형 유지 이 부분인데요. 후드의 유입 압력 손실하고 후드 정합 부분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반드시 뭐냐면 암기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식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 어지간하면 이제 암기하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만은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필수 공식입니다. 저것은 이제 실기시험에도 엄청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식이에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유입 손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 그러면 이것은 압력이 뭐냐면 강화한다는 거예요. 압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압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통 정합 손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손실. 그래서 손실, 압력 강화 또는 정합 손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통상 뭐냐면 우리 압력 손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 손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기호는 델타 P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후드의 압력 손실 같으면 여기 H, 뭐 마찰 손실 같으면 F 이렇게 이제 여기에 첨자를 붙여가지고 H 그러면 이제 후드 그러면 이제 델타 P에 보면 F 이렇게 붙이면 이제 관의 마찰 손실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지금 후드의 유입 손실입니다. 그래 유입 손실입니다. 이건 역시 뭐 압력 손실에 해당이 됩니다. 압력 손실. 그러면 이제 압력 손실이라는 그 개념은 항상 뭐가 됩니까? 압력 손실은 손실이라는 이 개념은 손실, 압력 손실 계수에다가 이 계수입니다. 압력 손실 계수예요. 여기 손실 계수. 손실 계수에다가 항상 뭐냐면 동압을 곱하는 거예요. 속도압을 곱하는 겁니다. 속도압을 곱해가지고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수니까 단위가 없죠. 속도압은 단위가 미리 H2O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압력 손실의 단위도 뭐가 나와요? 미리 H2O로 이렇게 뭐냐면 압력 손실이 단위가 나온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골격이에요. 압력 손실을 항상 압력 손실 계수에다가 뭘 곱한다? 속도압을 곱한다. 그러면 이제 속도압 하게 되면 이 속도압은 우리가 동압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동압은 2지분의 감마 V 제곱 이렇게 하죠. 그래서 2지분의 감마 V의 제곱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건 잊어먹으면 뭐 약방의 감초를 잊어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PV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 꼭 알아두셔야 돼요. PV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뭐가 됩니까? 유속을 뽑아 먹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이걸 사용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후드의 유입 손실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압력 손실 그러니까 후드의
유입 손실이에요. 손실. 그래, 유입 손실은 결과적으로 압력 손실을 구하는 겁니다. 그냥 후두니까 델타 PH라고 하고, 이 기호는 자기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 여기에 뭐냐면 유입 손실 개수니까 FI, 인풋, 들어가는 손실 개수입니다. 손실 개수에다가 곱하기 2지분의 감마 V제곱.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게 뭐가 됩니까? 동합이죠. 그러면 이제 후두의 유입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후두의 유입 손실을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두의 정합을 구해야 됩니다. 후두의 정합. 이거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묻기도 합니다. 후두의 정합 손실. 후두의 정합입니다. 후두의 정합.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합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PS 절대값. 이거는 뭐가 됩니까? 동합에다가 유입 손실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후두의 정합은 PV 동합에다가 여기다가 더하기 뭐가 되면 후두의 유입 손실을 플러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PH를 뭐냐면 플러스하면 후두의 정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니까 PV에다가 델타 PH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플러스 FI죠. 그죠? FI 곱하기 얘가 뭐가 되면 P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PV 플러스 FI 곱하기 PV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1 플러스 FI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PV 이러한 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풀면 PV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PV F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후두의 정합이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후두의 유입 손실에다가 플러스 뭐가 됩니까? 동합을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후두의 유입 손실에 플러스 동합 손실이다. 아시겠죠? 유입 손실은 어떻게? 유입 개수, 유입 손실 개수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손실 개수입니다. 요게 손실 개수예요. 그러니까 손실 개수예요. 손실. 말이 꼭 손실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FI는 꼭 손실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 손실 하는데 요 말은 손실이라는 것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 식 하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입 손실 개수입니다. 자, 유입 손실 개수예요. 그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유입 손실 개수는 유입 개수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얘는 유입 개수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이용한다. 그래 유입 개수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뭐냐면 CE로 되어 있어요. 그럼 유입 손실 개수는 뭐가 됩니까? FI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입 개수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U 그러니까 너 일마 너 야 자샤 마 일마 그죠? 일마 그러니까 뭐냐면 일마 이렇게 하니까 뭐냐면 아하 유입 손실 개수가 손실 개수니까 이게 손실 개수예요. 손실 개수. 그러니까 얘가 FI구나. 그죠? 이렇게. 예. 그리고 뭐냐면 그래 너 1마 하니까 뭐냐면 1 마이너스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먹으면 안 돼. 1마. 1마. 그래서 개수 이용한다 그러지. 이걸 개수. 자식이 막 딱 그러죠. 너 인마 자식이. 그래서 뭐냐면 CE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그 인마 자식이 뭐냐면 이렇게 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다가 보면 나누기 CE의 제곱 하면 돼요. 자식이. 예. 너 인마 자식이. 한번 딱 하면 그냥 유입 손실 개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 가지고 요거 구해라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 주고 요거 구해라. 요거일 때는 뭐냐면 얘가 얼마냐. 이렇게 맨날 묻는 거예요. 이게 오락가락 묻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둬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냐면
얘가 이렇게 풀어나죠. 이렇게. 예. C2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C2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여기 1 플러스 F5분의 1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구한다 그러면, 예. 그래서 C2의 얘는 제곱은 니콜은 1 플러스 Fi, 이거 1 마이너스 C2를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C2를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Fi를 한 다음에 이것분의 1을 하게 되면 C2가 나와요. 그리고 C2 제곱이 나왔으니까 여기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C2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뭐 이항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저 세 가지 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덩그리법, 속도합법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1차 할 때는 이거 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뭐냐면 2차 할 때 가면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손실의 인자예요. 인자. 자, 한번 봅시다. 요거를 이제 개념을 잡는 거예요. 개념을 잡는데, 자,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연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뭐가 됩니까? 후드가 요렇게 뭐냐면 있죠. 여기 이제 후드입니다. 여기가 후드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닥트라고 그랬죠. 닥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뭐 또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 이제 합류되는 관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합류되는 관도 있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느냐면, 자, 여기 손실이 뭐가 생길까?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후드에 뭐가 됩니까? 유입 손실이라는 게 있죠. 유입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후드의 유입 손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닥트에 뭐냐면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닥트에서 이제 이게 공기가 들어가서 닥트를 이제 이렇게 통과합니다. 그렇죠? 통과하는데 이 닥트가 뭐냐면 손실이 있는데 어떤 손실이 있을까? 보니까 여기에 엘보가 하나 딱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곡관 손실이 있습니다. 닥트에서 손실이, 곡관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고등관이네. 직관이다 이거죠. 그럼 뭐냐면 직관에 의한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뭐냐면 여기 뭐냐 합류가 되어 있네. 그러면 합류에 의한 손실이 있습니다. 이 합류 손실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축소에 의한 손실도 있겠죠. 그렇죠? 축소에 따르는 손실이. 왜? 항상 뭐가 됩니까? 이게 축소가 되는,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되면 교란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손실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이제 뭐냐면 다르게 닥트가 뭐냐면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염이 있다 그러면 이염에 의한 손실이에요. 그 다음 중간에 뭐냐면 댐프를 설치했다. 그러면 장치에 의한 손실이 있습니다. 뭐 등등등등등등등 막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에 뭐 처리 장치를 뭐 뒀다 그러면 처리 장치에 뭐 전후에 또 손실이 생기겠죠. 이거를 전부 다 뭐냐면 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냐면 후드에 유입되는 손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후드의 유입 손실, 후드 정합하고 유입 손실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후드의 유입 손실은 어떻게 되죠? 델타 P, 요건 H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유입 개수 FI에다가 곱하기 했죠. 뭘 했죠? 2지분의 감마 V 제곱. 이걸 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유입되는 걸 했어요. 유입되는 것. 유입되는 걸 했어요. 그러면 FI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FI 유입 손실 계수 아닙니까? 막 자식이 막 이랬죠. 그죠? 그래서 FI는 얘는 뭐냐면 1-CE의 제곱 나누기 CE의 제곱이다. 요게 뭐냐면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후드 유입할 때. 그래 유입할 때는 유입계수를 쓰는 거예요. 유입계수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에는 그럼 어떻게 쓰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씩 해놓은 거예요. 요게 뭐 첫 번째 우리가 후드에 의한 손실이에요. 후드 손실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곡간의 손실이 있죠. 네. 그럼 곡간의 손실을 뭐냐면 C라고 하죠.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곡간에 의한 손실이니까. 여기에 뭐냐면 FC라고 하면 돼요. 커브가 도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가 2지분의 뭐가 됩니까? 감마 V제곱 똑같이 하면 돼요. 곡간에 의한 손실입니다.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세 번째. 그럼 직관에 의한 거, 직관의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직관 손실은 직관의 델타 P는 이거는 뭐냐면 마찰 손실만 있는 거예요. 직관의 손실은. 그러니까 직관의 형태는 뭐가 됩니까?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두 가지? 이렇게 원형으로 된 원형관이 있고 하나는 뭐가 됩니까? 사각형으로 된 이런 닥터가 있고. 그렇죠?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 원형으로 된 거냐 아니면 뭐냐면 사각형으로 된 거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직관의 손실은 뭐가 되느냐? 마찰 손실만 있는 거예요. 직관에 의한 마찰 손실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마찰 계수라는 게 있죠. F가 있습니다. 이게 마찰 계수입니다. 계수예요. 여기는 뭐냐면 람다라고 했죠. 람다. 이게 람다라고 있습니다. 람다. 그 람다 이게 뭐냐면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 그럼 뭐냐면 마찰 계수면 바로 뭐냐면 이거는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델타 P는 뭐라고 그랬죠? 손실은 계수 곱하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직관에서는 뭐가 됩니까? 무슨 계수가 있다? 마찰 계수가 있다. 마찰 계수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면 마찰 계수라는 것은 람다 곱하기 T분의 L이 뭐가 돼요? 마찰 계수예요. 이게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 손실 계수예요. 그 우리 람다는 그럼 뭐죠? 람다는 마찰 계수입니다. 그럼 람다 곱하기 T분의 L은 뭐죠? 마찰 손실 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항상 뭐가 됩니까? 여기에 손실 계수에다가 뭘 곱하라? 2지분의 감마 V 제곱 유속을 곱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손실 계수에다가. 계수가 아닙니다. 손실 계수에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람다가 마찰 계수니까 T분의 L 이걸 곱해줘야지만 뭐가 됩니까? 손실 계수로 되는 거다. 그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직관에 대해서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이거는 원형관하고 뭐냐면 그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럼 뭐냐면 사각형 같은 관에서는 뭘 하면 되느냐? 등가 직경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뭐가 돼요? 원형관이죠. 이게 원형관입니다. 원형관에 뭐가 됩니까? 직경이 되는 거예요. 직경. 원형관의 직경이고 L은 뭐가 되죠? 그러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직관의 길이. 그리고 람다는 뭐냐면 마찰 계수. 네. 그런데 뭐냐면 원형관이 아니고 사각형관이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각형관. 사각형 덕터 같으면 뭐가 됩니까? 등가로 만들어주면 돼요. 등가 직경으로 만들어줍니다. 등가 직경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뭐가 됩니까? D0죠.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럼 D0는 어떻게 하지? 2AB 나누기 A 플러스 B 이 식을 쓰는 거예요. D0는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로, 이게 뭐냐면 세로, 가로, 세로. 2 곱하기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뭐냐면 더하는 값. 이것이 뭐냐면 등가 값으로. 이 사각형으로 생긴 그 값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충 뭐냐면 여기에 원형에 가깝게 환산하는 것을 등가 직경의 환산값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걸 뭐냐면 넣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식들은 뭐냐면 여기에 뭐 축소, 확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뭐가 되면 이 개념부터 알아두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일단 뭐가 됩니까? 1차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그 2차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디테일하게 약간 테크닉을 잡아놓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단 뭐냐면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류간에 의한 합류점의 정합평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닥터의 합류점에 저항조절법이 있고 정압조절법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가 됩니까? 저항조절법이라는 게 있고 여기 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가 뭐냐면 하나가 이렇게 뭐냐 합류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관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관이 이렇게 뭐냐면 기류가 합류가 되죠. 합류가 될 때 여기에 뭐가 되느냐면 저항조절법이라는 것은 저항을 조절한다. 여기에 뭐가 댐퍼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기 댐퍼, 여기 댐퍼, 여기 댐퍼. 이 댐퍼를 설치해 가지고 이걸 뭐냐면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열고 닫고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너무 유속이 얘가 뭐냐면 너무 빨라 가지고 이 유속이 어떻게 되면 잘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자동차를 제가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쌩쌩쌩쌩 달리고 있어. 그래 여기 있는 차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면 뭐 부딪히고 사고 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적절하게 뭐냐면 이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뭘 하죠? 도로변에 이런 거 왜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들이 뭐가 됩니까? 이리 가라 이거야. 요 차들이 뭐냐면 좀 끼어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주죠. 그런 형태로 뭐냐면 이걸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댐퍼입니다. 이 댐퍼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댐퍼. 그럼 얘를 뭐냐면 약간 닫아준다는 거죠. 요거를 뭐냐 약간 닫아가지고 이 부분을 뭐냐면 닫아주면 결과적으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유량이 적게 이동하죠. 얘가 마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항조절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항조절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어떻게 되겠어요? 유량이 잘 안 맞으면 이거 뭐냐면 열었다가 닫았다가 조금 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설계 시공 다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조작자가 작업자가 저거는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정압조절법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정압조절법. 이렇게 뭐냐면 관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관을 들어갈 때 유체역학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여기에 정압하고 이 정압하고 여기에 이 관에 정압하고 이걸 뭐냐면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정압과 이 정압의 분포를 이걸 뭐냐면 평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형하게. 예. 그럼 뭐냐면 이 정압과 이 정압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압이 평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속도 압, 그러니까 속도가 유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설계 단계부터 해야 되겠죠. 단계에서 뭐가 된 이 정압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설계할 때 이거는 댐퍼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단지 뭐냐면 이 정압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유량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유량 Q1. 여기 정압에 뭐냐면 들어가는 여기에 Q2. 이거 가지고 유량을 뭐가 됩니까? 더 빠르게 해버리면 이게 그냥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이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압이 바뀌죠. 그렇죠? 유량을 많게 하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정압은 어떻게 되냐? 반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압조절법이라는 건 유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유량을 조절해 가지고 정압을 뭐냐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뭐냐면 적게 꼭 골고루 뭐냐면 유입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설계를 했어요. 시공을 했어요. 하고 나서 뭐냐면 여기에 공정이 뭐냐면 또 하나가 또 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면 이 정압을 균형을 유지해 놨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딱 깨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업그레이드 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또 부정확하게 하게 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뭐냐면 관의 직경 가지고 뭘 했죠? 이게 뭐냐면 유량을 갖다가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게끔 유량 가지고 제어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면 손을 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설계 시공한 후에는 제어하기 원래 상태로 뭐냐면 돌리거나 아니면 이것을 제어하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설계 단계부터 어디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물리적인 거죠. 야, 뭐 이 공기 좀 안 들어온다. 여기 뭐 좀 닫아라. 그러면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변동에 어떻게 용이하게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것과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정합 평형에 대해 가지고. 그럼 뭐냐면 SP가 뭐냐면 큰 관에 있고 SP가 뭐냐면 작은 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라지라 하고 이거는 뭐냐면 스몰이니까 S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그냥. 이 두 관이니까 이 관에서 두 관에서 뭐냐면 정합의 큰 값, 정합이 작은 값 이걸 뭐냐면 그냥 나눠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돼요. 거기다가 뭐냐면 여기다가 유량을 곱해버리면 이 자체가 뭐냐면 조정 유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정 유량. 그 이거예요. 이 조정 유량이 얼마냐? 그러면 뭐냐면 유량을 줘요. 이게 이 유량을 준다고. SP 큰 것, SP 작은 것 루트 씌워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단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장단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1번 체크하십시오. 예상 문제 1번 체크하시고 여기에 유입 개수가 어떻게 나왔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참고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유입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세하게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이론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그렇게 되는구나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정확하게 뭐냐면 풀어낼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눈여겨하라고 그 모르는 사람도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이거를 이제 수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사문제 1번 체크합니다. 유사문제 1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 3번으로 갑니다. 자, 예상문제 3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계산문제가. 이거는 이제 실기시험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유입개수가 0.7인 후대 유입 손실개수가 얼마냐 그랬는데 자, 유입 너 입 조심해 임마. 유입 너 입 조심해 임마. 1마 그러니까 뭐냐면 C 제곱 뭐가 되는 거 C의 제곱 이게 뭐가 되는 거 FE 아닙니까? 여기도 잡아넣으면 됩니다. 요게 0.7의 제곱 이게 0.7의 제곱 이거 두 개 잡아넣으면 되죠.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물었구만. FI 이걸 물었네. 이거. 그래 이게 이거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문제 4번 보겠습니다. 예상문제 4번. 덕트 속도압이 나와 있고요. 후드의 압력 손실이 나와 있습니다. 후드의 유입개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입개수. 그러면 이제 얘는 그러니까 속도압이 나와 있고 압력 손실이 나와 있으니까 딱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압력 손실이다. 델타 P 후드 H 얘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속도압이 나와 있어. 그러면 FI가 어디 있지? FI 없어. 여기에 뭐가 됩니까? 35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속도압이니까. 이게 PV의 값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FI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FI는 야 임마! 그러니까 1이니까 뭐냐면 1-CE의 제곱 요거 나누기 뭐냐면 CE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15라는 거 아니에요. 얘가 15 얘가 그러니까 35 그럼 얘가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죠? 얘를 구하라는 얘기 얘를 구하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CE의 얘를 제곱으로 넣고 여기에 뭐냐면 1 마이너스 뭘 합니까? FI 이걸 갖다 놔요. 그러니까 FI가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분의 1 하면 이게 CE의 제곱의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하면 이 값이 나왔어요. 요 값에다가 뭘 합니까? 계산기에다가 루트를 탁 씌워버리면 값이 똑 떨어지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절대 뭐냐면 왔다 갔다 옮기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5번도 보는 거예요. 5번도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체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 앞전까지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고 기사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세요. 그 다음 620페이지에 보게 되면 4번 체크합니다. 4번. 3번도 체크합니다. 3번, 4번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621쪽에 보게 되면 6번. 6번 체크하십시오. 후대의 속도합이 얼마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계산 문제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설명 듣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후대 압력 손실이라 딱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델타 PH가 이미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FI를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뭐가 되면 속도압이라니까 PV가 되겠죠. PV는 2지분의 감마 V 제곱이다. 이걸 항상 뭐냐면 머릿속에 계속 입이 나발나발 이렇게 되도록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 1.6mm H2 얘가 압력 손실이 1.6이다 얘가. 유입 개수가 0.7이다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되면 속도압이 그럼 얘가 나오겠네. 뭐가 나오? 유입 개수가 있으니까 인마 자식이 입 조심해. 그러니까 1-CE의 제곱에다가 이게 CE의 제곱. 이게 뭐냐면 FI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유입 개수가 이게 0.7을 0.7의 제곱. 요거 0.7의 제곱. 그 다음 뭐냐면 PV를 그러니까 일단 뭐가 돼요? 구하면 되죠. 간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8번으로 갑니다. 제가 조금 속도가 빠르죠? 예상문제 8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뭘 물으냐면 자유공간에 떠있는 직경 30cm인 원형 개구, 후두의 개국면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입자를 흡인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저 풍속을 0.6m/s로 할 때 후두 정압이 얼마냐 그랬어요. 후두 정압 그랬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후두의 정압이다 이죠. 후두의 정압이라는 것은 일단 뭐가 됩니까? 속도압에다가 여기다 더하기 뭐가 됩니까? FI 곱하기 뭐가 됩니까? 속도압이구나. 그렇죠? 이게 동압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직경이 30cm는 원형개구라고 그랬어요. 자유공간에 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됩니까? 고면의 식을 적용받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유량 하나 나오겠구나. 후두니까 10x 제곱에 플러스 a 곱하기 vc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잡아넣어봐요. 직경이 30cm 그러니까 a가 뭐냐면 4분의 파이 0.3의 제곱 들어가면 a가 나왔죠. 개구면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이라고 하니까 이게 0.3의 제곱이 되겠죠. x의 제곱이니까. 저 풍속을 0.6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0.6이에요. 그죠? 그럼 뭐가 나와요? 유량 Q가 세제곱미터 per sec로 나와요. 이해가죠? 이 값이 요거 나왔나 봐요. 이게 뭐냐면 0.582 이렇게 나왔나 봐요. 요게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가 나면 유량이 나왔다. 유량이 나왔다. 그럼 유량이 나왔으면 뭐가 나오죠? 이제 유속이 나올 수 있죠. 그 유속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속 V는 어떻게 됩니까? Q 나누기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뭐냐면 직경이 30cm인 원형개구.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렇게 뭐냐 후두랑 뭐냐면 일체형이다 이런 얘기지. 이게 직경이 후두 직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4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0.3의 제곱 0.3이라고 그랬죠. 요거 넣고 여기다가 뭐냐면 0.582 이걸 잡아놓으니까 뭐가 되면 유속이 뭐로 나와요? 미터 퍼 세크로 나오죠. 이 미터 퍼 세크를 가지고 뭘 합니까? 동압을 구할 수 있죠. 왜? 속도압은 2지분의 뭐가 되면 감마 V 제곱이니까. 그래 이게 뭐가 돼요? 9.8. 얘가 얼마예요? 안 주면 얼마를 쓰면 돼요? 이거 안 주면 0.3. 그죠? 0.3. 그 다음 뭐냐면 여기에 요거는 V제곱이니까 V제곱. 유속 여기 있네. 유속의 제곱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압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후두 정압은 얼마냐고 그러는데 후두 정압을 구하려니까 속도압은 구했는데 지금 뭘 못 구했지? 요거 하나 못 구했구나. 그죠? FI 나와라. 그러니까 뭐냐면 FI 너 임마 자식 그러니까 FI 딱 하니까 뭐가 되면 1-CE의 제곱에다가 나누기 CE의 제곱.
이걸 이제 여기다가 틀어박아 넣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유입 손실계수, 손실계수로 그대로 나와버렸네. 유입계수가 아니네. 요 손실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손실계수는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얘가. FI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다가 바로 뭐가 됩니까? 잡아넣으면 되겠네. FI. 이게 0.93이 들어가요. 0.93. 그럼 뭐냐면, 후두정합 그냥 계산이 되죠. 이해가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뭐 이런 식, 1 플러스 FI, 뭐 PV,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속도합에다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 후두에 뭐가 됩니까? 후두에 유입손실, 유입손실, 이거를 더하게 해버리면 후두 정합이 된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개념만 딱 잡으면 끝장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문제 9번. 이제 체크하십시오. 예상문제 9번. 자, 여기까지 1단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계산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끊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의. 그러니까 624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D-Day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게끔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냐면 빠른 속도로 따라오지를 못해요. 난 좀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뭐냐면 천천히 나가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면 그 강의 수도 많고 그런데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뭐냐면 추수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화질이 나쁘네 어쩌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다가 몇 초 보다가 나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이트 들어오지를 말하니까 글쎄 여러분들 그러니까 10명 특공대 전진합시다. 화이팅 하십시오.